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정희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우버입니다. 다음은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그리고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CJ 대한통운 부회장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손정희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우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열렸던 지난 3일 캘리포니아주에선 또 다른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우버와 같은 공유 차량 서비스 업체의 기사를 직원이 아닌 독립 사업자로 본다는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였는데요. 박사님,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이 우버 기사들을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약 1년 만에 입장이 번복되고 이런 법안이 또 통과가 됐어요. 예, 지금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를 위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바이든 당선 확실시 되는 이런 기류 속에 다우 지수, 특히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 기술주 폭등을 최초로 주도한 바로 업체가 우버입니다. 네. 우버라는 회사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가 철수했었죠. 네. 이 승용차 공유, 택시 공유 회사로 유명한데요. 이 회사가 주도가 돼서 이번 미국 대선 과정에서 주민 입법, 주민 투표를 발의했습니다. 미국은 우리하고 좀 달리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같이 하는데 이 선거를 할 때 사람 뽑는 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각 주별로 현안이 됐던 국회나 각 지방의회에 맡겨놓기 어려운 그런 민감한 사안들은 주민 투표로 결정을 하거든요. 네. 보통 투표 용지가 5장, 6장 넘어가는 그런 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크게 주목을 끌었던 주민 투표가 바로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진행된 이 우버 등 공유 회사에 관련된 투표였는데요. 네. 여기서 현재 지금 캘리포니아 주 정부 또는 주 의회가 일체 합심해서 만든 법, 그러니까 공유 택시 운전기사는 고용자로 분류해서 직접 고용을 하라라는 법이 작년 9월 달에 만들어졌었거든요. 네. 이것이 무효다.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이 주민투표에서 우버가 승리를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공유 기업이 혹시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그 기대가 기술주 폭등을 가져온 최초의 단서가 됐던 것입니다. 네, 이 우버나 리프트 같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아닌 사업자로 분류할 경우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도 오르는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업체들은 이번 투표에서 찬성표를 얻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등 주민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좀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자금을 살포하면서 이번 주민 투표에 사실상 기업의 운명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현재 공유 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우버나 또 관련 여러 회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자기 자가용으로 운전하는 그 기사들조차도 정식 직원으로 간주해서 보험까지 해주게 되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그 보험 들어주는 비용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 비용을 감당하게 되면 공유업체는 도저히 생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회사의 명운을 걸고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해서 간신히 이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러나 이 우버의 이러한 그 주민투표 법안이 이번에 통과됐다고 해서 과연 이 문제가 이대로 끝날 것인지, 이건 또 다른 문제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소프트뱅크가 우버의 최대 주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그동안 우버 투자가 적자를 냈는데 이번에 좀 만회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이 우버의 최대 주주가 우리나라 피를 받아서 일본서 태어난 한국계 일본인이죠. 국적은 일본인데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이 우버를 사실상 인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최대 주주로 꾸려가고 있는데 2019년도에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거꾸로 엄청나게 떨어져서 손정희 회장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업의 소프트뱅크, 모기업인 소프트뱅크까지 흔들흔들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주가가 뭐 거의 반토막이 나던 적도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우버가 주가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진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산 코스트, 인건비 부담이 가장 컸고 그것이 이제 연방 정부나 주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접 고용하라.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사실상 공유 경제, 각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고용을 해서 거기서 가격을 싸게 해주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운명을 걸어서 일단은 주가 반등, 이 법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연방법 차원에서 공유경제에 따른 이 근로자들 이런 것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고라고 부르죠.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비슷합니다. 특수 형태 고용자, 특별 고용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고용의 의무를 더 강화시킬 것이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입니다. 아마존의 CEO가 아마존 주식을 대량 매각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주에 아마존 주식을 우리 돈으로 3조 3,900억 원가량 매각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박사님, 이 베조스 CEO가 이번 한 주 동안 매각한 아마존의 주식 규모가 지난 한 해 동안 매각한 규모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사주를 팔아치우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제프리 베조스는 세계에서 주식 자산이 가장 많은 세계 제1의 부자입니다. 네. 이 세계 제1의 주식 부자가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우고 있다라는 것은 증권 시장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아주 빅 뉴스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본인은 지금 그냥 주식을 팔았다고만 공시하고 있고 왜 팔았냐에 대해서 명백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은 지금 뉴욕 증시나 실리콘밸리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는 지금 이 제프리 베조스가 운영하고 있는 블루오진이라는 화성 탐사 회사, 우주선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게 최근에 테슬라, 일란 머스크가 운영하는 그 테슬라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이 스페이스 X의 화성에 대해서 속도가 상당히 늦어져서 지금 좀 아마존은 위기다. 그래서 그쪽에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빼내는 거다라는 이런 게 첫 번째 그 추측이고요. 네. 두 번째 추측은 이번 선거에서 누가 되더라도 특히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특히 바이든이 있을 경우에도 IT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이 있을 것이다. 기업 해체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아예 자신 주식의 지분을 미리 현찰화시키는 바이든발 실리콘밸리 공습에 대비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베조스 CEO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신문 워싱턴 포스트의 대주주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베조스는 지난 4년간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네. 사실 부인과의 불륜 관계가 들통나게 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기관망, 비밀망을 통해서 그 베조스의 행적을 조사하다가 그 사적인 불륜의 관계 현장을 포착하게 돼서 갑자기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제프리 베조스는 워싱턴 포스트,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신문 중에 하나니 거기에 지금 오너이기도 하죠. 근데 그 논조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이 제프리 베조스의 회사 그러니까 아마존을 겨냥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조스의 고민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민주당을 지지하자니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자니 여기에도 지금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아까 IT 기업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나 바이든 누가 당선이 돼도 IT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간의 일각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기술주가 올랐고 그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폭등했다. 앞으로도 바이든 랠리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것은 상당히 황당한 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권 시장의 민주당은 비판적이고요. 다만 트럼프가 워낙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트럼프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뿐이지 바이든의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아요.
특히 이 대부분 그 강력한 정세, 세금을 올리는 정책 그 속에 주가가 오를 리가 있습니까? 네. 그 세금을 올렸을 경우에 그 폭탄을 대부분 IT 기업들이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아마존의 제프리 존스도 주식을 팔고 떠나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것은 저는 상원 효과라고 상원 효과에 훨씬 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네. 바이든이 당선됐지만은 상원이 우려했던 민주당 일색으로 가지 않고 공화당이 와서 견제해 줄 것이다. 바이든 뜻대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생각보다 낫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바이든 효과를 기대하는 이 뉴욕 증시의 분석 이것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지 특히 제프리 이 베조스 세계 제1의 부자 아마존의 제프리 존스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이 오면 IT 기업에 대한 공중분해 재벌 해체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오지 않을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입니다. 최근 LG화학에 연이어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분할에 반대했던 국민연금이 LG화학의 주식 51만 주를 매각을 했는데요. 박사님, 이 국민연금은 앞서 LG화학의 분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주주 가치가 훼손될 거라 판단하고 바로 팔아치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LG화학으로서는 우려했던 시나리오 중에서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LG 가족들을 빼고 나서는 나머지 주주들 중에서는 제1의 대주주입니다. 그 제1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대량으로 LG화학 주식을 처분해버렸습니다. 뭐 이유는 그동안에 알려진 대로 LG화학을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국민들의 자산을 지키는데 지금 LG화학에 투자하는 많은 국민들이 LG 배터리에 기대를 걸었다. 그래서 배터리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이를 봤는데 이제 배터리 분사가 결정이 됐고 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곧 한 달 내에 새로운 회사가 출범하면 LG화학은 배터리 없는 회사, 안고 빠진 찐빵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이번에 판 주식 외에도 아직도 주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국민연금이 한 번 이래 팔았다 그러면 계속 팔지 않을까. LG화학으로서는 이 분사를 앞두고 큰 악재를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LG화학 여수 공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LG화학의 이 화불 단행 나쁜 일은 연이어서 터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수 NCC 공장에서 화재가 생겨 지금 가동이 중단이 됐죠. 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지금 이 화학 공장 화재는 인도에서 그 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나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건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많은 LG화학 관계자들이 사건 은폐 또는 대처를 잘 하지 않았다 해서 지금 형사소출을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 엄청난 양을 물어주기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덕에서 구광모 회장은 회사의 명운을 걸고 화재 이런 그 자연재난 안전사고를 막아라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또 터진 이 사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LG화학으로서는 정말로 악재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SK이노베이션과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최종 판결이 내년 말로 또 미뤄졌어요. 내년 말로 미루어졌다는 그건 아직 단정적으로 보기가 어렵고요. 네. 그 분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SK가 이노베이션이 주도한 소송, 그 소송이 내년 말로 연기가 됐고요. 지금 LG가 낸 그 소송은 12월 초에 당초 2번 연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제 판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현재 연기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예정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바이든 후보 당선과 관련해서 LG가 지금 크게 크게 지금 이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부담을 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SK 이노베이션을 편을 들고 SK 이노베이션이 조지아에 짓는 공장을 의식해서 ITC가 SK 이노베이션 패배 판결을 내더라도 SK에 대해서 별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 때문에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졌으니까 LG화학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판결이 11월 내지 12월 달에 있게 되면 여전히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오히려 대통령이 이번에 낙선한다 하더라도 그 말기에 자신의 소신대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을 눈앞에 두고 있는 LG화학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보복을 맞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왜 LG화학에서 월스트리트 같은 그런 신문에다가 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그런 어떤 비판의 글을 썼느냐. 트럼프는 빠져라 이런 식의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대목에 대해서 지금 백악관에서 상당히 그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판정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이번 지금 조지아 선거, 지금 선거 중에서 미국 대선 중에서 마지막까지 지금 시소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벨트 남부의 조지아주인데, 거기가 바로 SK 이노베이션이 대규모로 지금 배터리 공장 2공장, 3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 증설이 상당히 고마울 수가 있고, 그 고마움이 LG에 대한 보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박근혜 CJ 대한통운 부회장입니다. 택배 기사들의 과로 원인을 해결해 주겠다던 CJ 대한통운이 알고 보니 그 비용을 택배 기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사님, 최근 CJ 대한통운은 택배 기사 과로사 사건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는커녕 추가 인력 투입 비용을 대리점이나 택배 기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저께 그 택배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아주 대대적으로 CJ 대한통운의 이 행태를 비판하는 그런 시위도 하고 캠페인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CJ 대한통운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내용은 지금 그 플랜카드에도 나와 있지만 분류 작업, 저 분류 작업을 하는 비용을 산하 대리점과 택배 기사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지난주에 박건희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또 찾아간 국회의원들에게 다시는 이런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를 했죠. 거기서 박건희 대표가 한 발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4,000명의 고용을 일으켜서 4,000명을 특별히 긴급하게 고용해서 그들에게 이 분류 작업을 시키겠다. 네. 그러면 현재 지금 택배 기사들이 분류 작업에 차출이 돼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사망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의 대책이 나오면 이제는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들 많이 기대를 했고 국민들도 믿었는데, 어저께 과로사 대책위원회 주장에 따르면 그 금액의 반을 대리점이나 택배 기사한테 미루고 있다. 이것은 그 문자 그대로 대국민 사기극이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까지 나올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CJ 대한통운은 또 중소물류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그 지방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방에 그 경상남도 이 진해 쪽의 그 물류업체 CJ의 협력업체입니다. CJ 대한통운의 요청을 받고 창고를 크게 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계약을 맺고 임대까지 해서 창고를 늘렸더니, 그러니 CJ 제1제당 CJ 대한통운 측에서 당초에 말을 뒤집고 또 계약을 뒤집고 기존의 창고에 들어오는 물건 양을 대폭 줄이는 바람에 하청업체가 거의 도산할 지경이다, 이래서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 대기업의 갑질이 일어나는 가장 큰 방식이 미운 중소기업에다가 많은 금액을 발주해 놓고 그걸 생산하라고 그랬고 그 계약을 도중에 취하시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러면 CJ의 이 갑질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국민적인 원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지금 이 대목에 대해서는 CJ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사실이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사실이 아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그 택배기사의 가격을 전가시키는, 비용을 전가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서 좀 더 진상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CJ
통운 입장에서는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는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